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고난도 현대시대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뭐 작년에도 2주차에 이걸 했고 재작년에도 2주차에 이거를 했는데 지금은 EBS 교재 나오기 전이야. 자, 작년에 2주차에도 이거를 진행을 했어. 그런데 가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게 9월 평가원에 적중한 거야. 자, 가에다가 적어 1409 평가원 B형. 그 2번 문제는 1409 평가원 B형하고 32번, 뭐 33번 유사하게 나온 거야. 31, 32, 33이 있고, 나는 EBS의 인터넷 수능 A형, B형에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매년 있었던 작품이야.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수능 특강 나오잖아. 지금 2주차에 했는데 작년에 신동집의 오렌지가 수능 특강 A형에 있었던 작품. 그리고 3번 보기에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요거는 인터넷 수능 A형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EBS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작품이야. 자,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태어나서 이시 처음 봤다 손 들어봐. 태어나서 나 이시 처음 봤다. 있어? 고3이? 한 명. 자, 다시 태어나서 처음 봤다 손 들어. 좋아. 다시 처음 봤다. 태어나서. 신동집의 오렌지는 존재의 본질 탐구시라서. 자, 2번을 봅니다.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야. 아주 친숙한 거지. 요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반절 넘게 틀렸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자. 자, 김나희 학생 손. 김나희 2번에 뭘로 갔어? 2번에 1번으로 갔다. 2번에 1번으로 간 친구들이 가장 많을 거야. 손 들어봐. 2번에 1번으로 갔다.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번에 1번이 가장 많은데 낙화의 상황은 끊어. 가정적 미래로 제시되고 있다. 가정적 미래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처음 배우냐면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게 가정적 미래 상황이죠. 진달래꽃. 그리고 생명어서. 생명어서는 재작년 9월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2013년 9월 평가원 B형에서 나왔던 거야. 요거는 이제 99 수능에 나왔다. 두 편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적 미래 상황에 해당되는 작품이야. 낙화의 상황은 가정적 미래로 제시되고 있다. 자, 나이야 그러면 낙화의 상황을 찾아야 돼. 지금 너뿐만 아니라 9명 정도가 이리 갔는데 낙화의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미래의 어느 날이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미래의 어느 날. 나는 그때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삼행사행이 낙화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매년 일어나는 일이야. 모란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미래의 어느 날 이렇게 집어넣어봐. 나는 그때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야.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 미래로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2번에 1번 낙화의 상황은 삼행사행이라고 적으면 돼. 가정적 미래로 제시되고 있다에 근거가 있습니다. 2번에 2번으로 갔다 손 들어봐 혹시. 2번에 2. 하나 둘 셋. 권용이 읽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아니 2번에 2번을 읽어야지.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죽고 싶어? 왜 이리 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안 같아서 2번으로 갔어. 수미상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1, 2행 묶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똑같은데 거기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1, 2행. 마지막 두 번째 행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은 100% 똑같지 않아도 돼. 요거 작년 이거 나온 거야. 평가원에. 아, 생명어서 말고 지금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야 가시. 1409 B형에 나온 거야. 김종길의 고고랑 같이 출제됐어. 수미상관. 출제된 거야. 자, 앞에 1, 2행 마지막 1, 2행 묶어서 연결해. 수미상관, 수미상응. 나룻배와 행인도 해당되지만 시적 안정감. 자, 수미상응의 효과 1, 시적 안정감. 2, 주제의미 강조. 이 주제의미 강조. 여기에 출제됐어. 가정적 미래 상황은 진달래꽃 생명어서를 떠올려.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세 놈이나 나와. 2번 선택지가. 자, 3번으로 갖다 손들어. 높이 들어. 3번. 너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걸 틀리고 그래. 읽어 소리 내서. 어디가 이상해? 아, 오답 지우기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지.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100% 맞는 선택지야. 이거는 60문제 이상 나온 선택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뭐 자연의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심정, 심경, 내면 세계, 심리 정조, 정취,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요건 100% 맞는 선택지야. 시에서는 감각적 이미지하고, 시 전체에서 감각적 이미지하고 A를 통하여 화자의 정서, 심정, 심경,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요건 무려 60문제나 출제됐어. 100% 맞는 선택지. 100% 맞는 선택지고, (2014) A형 31번 2014 AB 공통 가장 어려웠던 40번. 이영기의 낙화,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영탄과 독백의 어조. 2014 AB 40번 원천석의 시조 흥망이 유수하니는 혼잣말. 그 다음에 상충곡 홍진의 묻힌 문들이여 인해생에 어떠한고. 상충곡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에 했지 우리. 독백체하고 대화체 배웠던 거 기억나? 독백체가 있고 대화체가 있다. 대화체는 대화가 있고 대화체 결국 독백이 있다. 그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어려웠다. A형은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는데 A형은 네 번째로 어려웠고 B형은 세 번째로 어려웠어. 하여간 문학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상충곡.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어. 이거 가지고 독백체냐 말을 건네는 방식이냐. 근데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요 문제는 60문제 이상 출제된 문제야. 시의 정의야. 요게 시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운율감 있게 드러낸 글. 요게 시의 정의야.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에 3번 경어체를 사용하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사해야 돼. 제시문에 있는 거야. 앞에 거는 A를 통하여 B하다. 앞에 거는 제시문에 있고 요거는 100% 맞는 선택지야. 시의 기본. 60문제 이상 나왔다 이러면 단일 영역으로는 늘 출제되는 형식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1번에 3번 봐봐. 구체적 사물을 통해 끊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인의 정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도 100%야. 화자의 정서, 심정, 심경, 내면, 생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1번에 3번 선택지 이것도 많이 틀렸지만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형광사인 변칠해. 100%야. 2번에 3번으로 연결해. 경어체를 사용하여 끊어.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00%야. 요거 60문제 이상 출제된 거야. 역대 수능 평가원에. 근데 이렇게 나오면 가장 쉬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2009 수능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가 그 최고 난도 문제였어요. 2009 수능에 님의 침묵하고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 그 다음 춘명곡이 나왔는데 요게 초토화된 거야. 단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안 틀렸다고. 화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늘 나오는 문제인데도 기출문제는 더 이상 안 나와 하면서 공부 안 한 애들은 초토화된 문제야. 2009 수능 때도. 근데 작년 수능에 2문제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기출문제 잘 풀어.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런 문제를 낸다고. 구체적 사물을 통해가 있는 건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세계는 뭐 시적 대상 이렇게 보면 되고 인식에다가 꼭 적어. 화자의 생각, 화자의 정서. 100%야. 이번에 3 경어체. 혜성아 경어체야 아니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를 1, 2, 3, 4행까지만 읽어. 그런데 있을 태요의 요를 다로 바꿔서 읽어. 잠길 태요의 요를 다로 바꿔서 읽어봐. 기다리고 있을 테다. 그 다음 서름에 잠길 테다. 이거 반말이잖아. 저 밑에 예를 들어서 300의 순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섬세한 여성적 어조인데 300의 순날 한양 섭섭해 울겠다. 좀 버르장머리였고 좀 밥맛인 재수없는 좀 남자가 툭툭 내던지는 말 같잖아. 그런데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섬세한 정감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거 맞죠? 경어체. 자, 2번 문제도 반절 넘게 틀렸다고 했는데 2번에 사로 간 친구들 손들어. 높이 들어봐. 잘 풀었어. 높이 들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 2번에 사로 가서 반절 넘게 하여간 틀렸는데 이거 많이 틀린 거지. 12명이 맞았는데. 자, 다시 손들고 있어. 12명. 자, 2번에 4번 선택지는 일단 장중한 끊어. 여성적 목소리 끊어.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를 끊어봐.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이제 내려도 돼.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항상 요거 미리 풀 때 맞았다 틀렸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풀어서 맞았고 내가 알아 운으로 맞았는지. 그리고 선택지가 여전히 애매한 게 있어.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를. 이거 학생이 아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맞으면 이렇게 바꾸고 두 번 연속 틀리면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건 총복습이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12명 학생들이 과연 운으로 맞았는지 여전히 애매한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장중한이 틀렸다. 여성적 목소리가 틀렸을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가 틀렸을 것이다로 처음 판단. 자, 12명만 손들어. 처음 판단이 중요해. 먼저 장중환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손들어.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5명. 여성적 목소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손들어. 좋아.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손들어. 12명은 다 손들어야지 어쨌거나. 얘네들이 또 애매하게 또 그러면 아예 통째로 틀렸다 이거. 장중환도 틀리고 여성적 목소리도 틀리고 자연의 순리도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 아이 똥강아지들아 다시. 지금 너희들이 요거를 냉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한테 엄격해야 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운으로 맞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여전히 애매한 게 많고 그거를 걸러내자는 거야. 다시 12번에 2번 답이 4번이야. 장중환 여성적 목소리로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가 틀렸어. 그런데 12명이 맞았다는 거야. 장중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맞은 사람 손들라고.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좋아. 5명은 어디로 갔을까? 여성적 목소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손들어. 여성적 목소리.
없고. 그 다음 자연의 순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손들어. 5명이 손들어야 되는데. 자연의 순리. 요거 운으로 맞은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냉정해져야 돼. 공부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장중환만 틀린 거야. 아, 여성적 목소리 왜 손 안 드는지 알았다. 아까 내가 얘기해 줬지? 경어체, 여성적 목소리라고. 모든 경어체가 여성적 목소리는 아니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경어체 형태긴 한데 여성적 화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김현성의 가을의 기도는. 여성 화자가 아니라 남성 화자. 남성들도 존댓말 쓸 수 있어. 그런데 만해 한용우는 남자야. 근데 님의 침묵의 화자는 여자라고. 김소월은 남자야. 김영남도 남자야. 그런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성 화자.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여성 화자지. 그래서 경어체의 95%는 여성 화자라고 해.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경어체 사용의 대부분은 여성적 목소리야. 그래서 여성적 목소리로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순리, 모란이 피었다가 행복하다가 졌어. 슬퍼하면서 또 모란이 피기를 기다려. 그게 여러 해 된 거야. 여러 해. 모란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자연의 순리야. 모란이 지면 슬프고 필 때 가장 행복한 거지. 근데 장중하는 엑스해라. 장중하는 장엄하다, 엄숙하다, 위험이 있다, 무겁다. 즉 장엄하게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장중한만 틀린 거야. 장중한하고 여성적 목소리는 연결이 안 돼. 섬세한 여성적 목소리 이래야 돼. 장중하다에다가 적어. 김희독립 선언서. 김희독립 선언서.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 금강 이런 시가 장중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안익태가 작곡한 코리아 환상곡 있잖아. 애국가. 온 오케스트라가 다 총동원돼서 음악을 연주하면 장중한 음악이 된다고. 장엄하게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번 답을 4로 해야 돼. 자, 12명 맞은 학생들 알겠지? 더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 5번으로 갖다 손들어. 맨 처음 나 5번으로 풀었다. 5번도 있죠 지금. 찐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안하다. 5번. 아름다움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 끊어. 꽃은 아름다움이야. 꽃은 아름다움이다. 일반적으로. 모란이잖아. 소멸했어. 모란이 지는 거잖아.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마냥 섭섭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4. 됐죠? 본인이 이거 판단 잘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공부할 때.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들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풀어. 그래서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시간을 갖고 맞은 거라 하더라도 운으로 맞았거나 애매하면 공부를 꼭 해줘야 된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기는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는 작품이다. 요거는 정리해야 될 게 일단 패러디시라고 해. 모방시야. 원시는 김춘수의 꽃이야. 패러디시 모방시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게 극적 반전. 극적 반전이 있는 시야. 최승호의 북어에 극적 반전이 있어. 최승호의 북어에도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 대표시다. 자, 김춘수의 꽃은 진지한 시죠, 원래는. 자, 3번 조사해보자. 3번에 1로 갔다 손들어봐. 나는 1로 풀었다. 높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풍자적인 의도를 개입시키면 어떨까? 풍자는 비판하는 거야, 일단. 근데 패러디시 모방시는 재치 있는 표현을 쓴다고. 말장난, 가볍고 경쾌한 표현을 쓰면서 풍자가 원래 목적이야. 패러디시 특징상 그래. 자, 많은 학생이 1번으로 갔고 2로 갔다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도 맞네. 시대 상황을 반영하도록. 아, 이거 많이 틀렸다. 21명 넘게 틀렸네, 이건.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3번으로 갖다 손들어. 화자에 갈망하는 듯한 목소리. 없겠지 설마. 소망하는 듯한 목소리고. 4번 손들어. 진지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쪽 풍자하고 연결돼. 1번하고 4번하고. 자, 정리할 건 이거야. 일단 패러디시라고 적어. 패러디시는 원시가 있어. 원시 원래의 시가 있고 이거를 이제 모방한 거야. 모방.
하나의 문학 장르 중에 시 중에 이제 패러디 장르가 있어. 문학 예술은 있는데 패러디 시는 저거 재치 있는 표현, 가볍고 경쾌하다, 말장난 같다, 풍자적 의도를 갖고 있다. 모방시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원시야. 그 원시를 말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패러디를 했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 세모꼴 쳐. 단추가 소통수단이야. 라디오는 무의미한 존재지.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단추를 눌러주는 행위, 라디오의 전원을 켠 거죠.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행위의 일터인데 전파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자, 현대인들의 쌍막한 현대인의 모습이 나온다.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쌍막한 현대인들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문장 구조 봐봐. 전파가 되고 싶다, 사랑이 되고 싶다야. 문장 구조 똑같지? 그러니까 전파 이꼴 사랑이야. 그의 전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고 사랑의 감정.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고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든 형제 간의 우애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은 어떤 거야? 자, 가치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숭고한 거. 저거 봐. 사랑이란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거지. 사랑이란 거룩하다. 저거 꼭 적어야 돼. 거룩하다, 가치 있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사랑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 근데 확 뒤집혀. 극적인 반전이 마지막 이행에 있다. 극적 반전. 사랑은 사랑이 되고 싶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끄고 싶을 때 꺼버려. 켜고 싶을 때 그때서야 켜.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 마지막 두 행이 극적 반전이야. 자, 여자친구가 자꾸 귀찮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끄고 싶을 때 꺼버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켜.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완전 개발시죠. 이기적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두 행에다가 저거 언제든 편하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존재야. 따라서 현대인들의 인스턴트식 사랑을 풍자하고 있다고. 현대인들의 인스턴트식 사랑 풍자. 비판하는 거지. 풍자적인 의도는 마지막 두 행에 있어. 그리고 원래 패러디 시의 속성상 있어. 김춘수의 꽃이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철학적 주제이고 정말 괜찮은 시야. 김춘수의 꽃이. 그 시로 충분해. 근데 이제 후대의 장정일 시인이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가벼운 사랑을 해버려. 비판을 해야겠어. 풍자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꽃을 패러디해서 아주 기발한 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패러디 시는 원래 풍자의 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행이 풍자야. 풍자적인 의도, 사랑마저도 자, 이례적이기를 바라는 현대인의 자, 소외된 인간관계. 자, 현대의 소외된 인간관계를 풍자하고 있다. 마지막 두 행. 어디서 경악해야 돼? 우리는 학생들은 마지막 두 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봐야 돼. 사랑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사랑? 끄고 싶을 때 끄는 사랑. 무슨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켜고 싶을 때 켜는 사랑. 이상하잖아. 이기적인 거지. 이건 사랑도 아니지. 이해되죠? 그래서 3번에 1번 풍자적인 의도 개입되었고 3번에 4번 원시의 진지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바꾼 거야. 김춘수 선생이 읽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나의 완벽한 시를 장난쳐놨네. 이러면서 화를 냈겠지. 기분 나쁘죠. 이런 식으로는. 근데 독자들은 이게 기발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
자, 2번 질문 있습니까? 자, 2번 시대 상황을 반영하도록 바꾸면 어떨까? 일단 소재적 측면에서 시대 상황은 라디오야, 라디오.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은 조선시대 때도 꽃이야. 근데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라디오는 일단 산업화 시대 이후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꽃에 비해서는 후대의 시야, 분명하게.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삭막한 현대인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두행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가짜 사랑인 거지, 가짜 사랑. 3번 화자의 갈망하는 듯한 목소리 그대로 살렸습니다. 저거 공통점. 4. 원시의 진지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바꿔보면 어떨까? 자, 가볍게 바꾼 거죠. 발장난처럼 기발하게 재치 있게. 5번 타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떨까 그랬는데 도로 가서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도로 가서 맞은 사람. 자, 이 학생들도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이거를 정확히 틀렸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왜 그러냐? 이연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가갔어요. 그리고 의미부여했습니다. 또 보기의 이연,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사랑이 된 거지, 전파가 된 거지, 다가간 거야. 그래서 3번 답을 오로 하자. 다음 4번도 장난 아니게 많이 틀렸네. 4번. 3번은 패러디시를 가지고 살폈고 3번, 4번은 지난주에 수업한 대로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하라야.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하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 보기를 읽어보니까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요거를 눈짓으로 바꿨네. 눈짓. 쟤 왜 눈짓으로 바꿨을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윙크야, 윙크. 이런 거야. 윙크, 눈짓. 눈짓은 시각적이죠. 일단 4번으로 간 친구 손 들어봐. 4번 있을 거야 많이. 4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읽어봐 여기. 이 친구 4번 읽어. 앞부분과 조응시켜 완결성을 주었다가 왜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아,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이름이 어떻게 돼? 자, 앞부분과 조응시켜 끊어봐.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막 길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짧아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준서가 거기 앞부분과 조응시켜 끊어봐. 그리고 완결성을 주었다 그랬어. 그러면 나의 일련을 한번 읽어봐봐. 준석이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앞부분이지. 그러면 준서가 앞부분의 일련의 어떤 것 때문에 사연의 눈짓으로 바꾼 게 있을 거야. 일련의 어떤 것과 사연의 눈짓이 조응되는 게 있어. 뭐야? 몸짓, 눈짓, 짓짓 이거네. 자, 이걸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일련의 몸짓, 짓짓 조응되지. 이렇게 몸짓은 의미 없는 거야. 요건 의미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수능에서는 조응, 대응, 호응, 상응이라고 해. 수미상관도 일종의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야.
수미상관도 처음과 끝허리가 이렇게 서로 응하잖아. 수미상관을 수미상응이라고 하잖아. 수미상응. 수미상응. 근데 이제 수미상응은 맨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유사한 것을 얘기해. 그 모라님 피기까지는 해. 맨 앞에 1, 2행 있지. 마지막에 1, 2행 있지. 그건 수미상응이야. 근데 여기는 수미상응은 아닌데 왜 하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건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건 명시적 주제야. 명시적 주제. 그런데 이거는 독자들이 눈짓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눈짓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주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처럼 눈짓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왜 바꿨는가 보니까 앞부분과 조응시켜서 몸짓으로 시작하고 눈짓으로 끝났어. 그리고 이건 의미 있는 존재야. 완결성을 주고 있는 거야. 완결성을. 완결성은 수미상응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수미상응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 2번에 2번 시상전개의 안정감일 수도 있고 주제 의미 강조일 수도 있고 시작과 마지막이 연결이 되는 거야. 수미상응이.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2006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된 시조가 있다. 김상옥의 사양이라는 시조인데 1년 1행은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자, 오버랩 장면이야. 눈을 감으면 현실에서 과거 생각으로 간다고. 과거 회상으로 가.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와서 3년 마지막 종장에서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마음도로 애틋하오. 이렇게 끝나. 자, 시조가 시작될 때 처음에 눈을 감으면 현실에서 과거로 갔는데 고향을 회상한 다음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도 똑같아. 오버랩. 다만 과거 회상 장면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식적 완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형식적 완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요거는 어렵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도 몸짓, 눈짓. 형식적 완결성. 좀 어려운 문제인데 조응, 대응. 준서가 이해되지 이제 몸짓, 눈짓. 그래서 이거는 달라진 부분만 철저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달라진 부분만. 다음 4번에 요거 2로 갖다 손들어. 2. 자, 2번이 있고 3으로 갖다 손들어. 3. 자, 2번, 3번은 선택지를 잘 보면 유사합니다. 왜? 주제를 다소 간접화했다는 말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주제가 직접 드러나 있죠. 따라서 시의 함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제를 밝혔으니까 독자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눈짓이 되고 싶다 이랬으니까 이 눈짓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상의 폭을 넓혀서 독자의 상상의 폭을 넓혀서 저 간접화된 주제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4번에 2번, 3번 묶어. 써놔. 4번에 3번에다 독자들이 눈짓의 뜻을 찾아야 한다. 독자들이 눈짓의 뜻을 찾아야 한다. 간접적인 표현이야.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5번으로 간 친구들 손들어. 혹시. 자, 관념적 표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군. 5번 간 애들 손들어봐. 지난주 복습 불량자들이야 이거. 감각적인 거 100% 맞다고 그랬지. 시에서, 시 전체에서. 눈짓은 눈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있어. 요건 시각화지. 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너희들이 이제 C나 룩이나 워치를 구별하듯이 say, speak, tell, talk를 구별하듯이 한국어 어휘로는 이제 견해, 너의 견해가 무엇이냐? 보다. 이건 볼 간자야. 그래서 눈 위에 손이 가리고 있어. 그래서 간과, 간주, 간파, 주마간삼. 자, 지난주에 관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관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게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바라보는 게 관조야. 이게 볼 관자야. 관자.
그런데 이게 생각념이잖아. 관념이란. 생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여. 관념적이라는 것은 의미, 눈에 안 보여. 자, 예를 들어서 자유, 눈에 보여 안 보여? 자유. 정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진리,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자, 오로 간 친구 다시 손 들어. 철훈이, 다시에 추상적 관념어를 시각화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 다시에, 철훈아. 찾아서 읽어. 신동집의 오렌지에. 다시. 추상적 관념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시각화하고 있다. 어떤 거야? 그 구절을 읽어.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뭐야? 시간이. 잘했어. 자, 시간 눈에 어디 시간이 눈에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시계가 보이는 거지. 시간은 안 보이는 거지. 공간은 보이는 거지만 시간에다가 이거를 추상적 관념어라고 해. 이거를. 자, 관념이란 한자로 적어놔. 볼 관자야. 마음의 눈을 뜨고 생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관념어. 관념어라고 한다. 추상적 관념어. 추상적 관념어인 의미, 요것을 눈짓이 되고 싶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얘들아, 눈짓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시간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배암의 또아리는 보이는 거지. 추상적 관념어를, 자, 긴장감의 지속,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지속되는데 추상적 관념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답은 1번이야. 심상을 다양화하였단데 수능에서 얘들아 다양하다라는 말은 최소한 2개 이상이야. 다양하다. 최소한 2개 이상이야. 적어도 최소 2개 이상이야. 즉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거를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각화만 있다고. 시각화. 여기에 청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촉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각이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만약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대신에 적어봐. 4번에 1번에다가 눈짓의 웃음소리가 되고 싶다. 적어봐. 눈짓의 맑은 웃음소리가 되고 싶다. 이러면 시각과 청각이 같이 나타나지. 즉 지난주에 배운 대로 심상이 다양화되려면 공감각 아니면 복합감각이 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저 1주차의 5번 문제의 복합감각하고 공감각 정리해 줬지? 그거야. 4번 답 1로 하자. 이것도 엄청 많이 틀렸어. 자, 문제는 5번이야. 이게 좀 심각해. 이거는 이 녀석들이 이거 제시문에서 찾아라. 그걸 배워야 돼. 원래 이 수업은 있잖아. 원래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수업은 강남대성학원에 있을 때부터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언어 영역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국어 때문에 이 메이저 의대를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도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국어 때문에 그 당시엔 법대가 있었으니까 서울대 고려대 법대를 못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클리닉 수업이야. 클리닉 수업을 대중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인원을 소수 인원만 제한을 해가지고 토론을 시켰어. 정답을 안 주고.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답을 찾아내라. 토론은 자유다. 근데 반드시 제시문에서 찾아라. 첫째 주의 일이었어. 목소리 큰 애가 이겨. 닥쳐 이 새끼야. 닥쳐 이러면서 자기께 전부 다 답이라는 거야. 답이 없을 때 토론을 시켜보니까 막 목소리 큰 애가 이겨. 막 배경지 시끄러우고 막 감과 느낌으로 풀고 야 3번인 것 같지 않냐? 느낌에 막 이러면서 근데 1주 딱 지나고 2주차 되니까 목소리 큰 애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는 애가 정확하게 이기는 거야. 목소리가 아니라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풀 때도 그렇게 풀어야 돼.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김춘수의 꽃을 모르는 애가 누가 있어? 근데 5번을 틀렸잖아. 이게. 이런 적이 있어서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을 텐데 이 5번 문제를 딱 한 명만 사라고 했어. 여기 얘처럼. 한 명만 사. 그다음 나머지 30여 명이 전부 다 3으로 갔어. 그리고 싸우는 거야. 토론을 시켰더니 1대 30으로 싸워봐봐. 밀리잖아. 근데 얘가 한 방에 잠재웠어. 그 30여 명을. 어떻게 잠재웠냐면 제시문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도 야 이거 놀라운 체험을 했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하다 이랬었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은 3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만의 색안경, 나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규정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점이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그게 나의 3년에 있어. 그걸 찾아낸 거야. 이 학생 혼자. 나의 3년에 어디에 있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밑줄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보여?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말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대로 있는 그대로 당신의 잣대가 아니고 당신의 색안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 그런데 얘들아 관계 맺는 방식은 쌍방향이야.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이 3년의 내용을 토대로 이연을 추측해보면 이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잖아.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행위도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대로 불러준 거라고. 상호작용이니까. 2년 3년 연결해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5번에 3번이 맞아. 있는 그대로가. 꼭 적어놔. 5번에 3번에다가 나의 3년이야. 자, 1번이라고 답을 단 학생들이 일부 있어. 1번은 나와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끊어. 요게 시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으로 간다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봐봐.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빗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이. 요게 나시의 출발이야. 김춘수의 꽃의 출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그 첫 번째 문장하고 5번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추론으로서 인과적으로 연결이 돼. 요게 나시의 출발이고 이게 추론이 가능한 거야. 추론 가능.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인과적으로 잘 연결이 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2번가 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자, 오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 파악을 시도하면서 소망하고 있다. 신동집의 오렌지는.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오렌지가 인식 대상이야. 자, 그래서 본질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인데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도 나를 보고 있어. 쌍방향이야. 저거 상호작용. 나는 인식 주체야. 그런데 오렌지도 나를 보고 있다고. 나와 오렌지는 대등한 관계야. 여기서 김춘수의 꽃으로 하면 나하고 너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나, 너, 우리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대신에 오렌지라고만 넣어놓은 거라고. 다시는. 어려워 보이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가 수동적이라서 그냥 가서 손을 대는 순간 본질은 파괴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본질 탐구의 시야. 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그리고 신동집의 오렌지. 요 세 편이 본질 탐구 시. 적어도 본질을 탐구하는 시라고. 여기서 오렌지는
나시에 의가하면 너야 너. 그야 그다 그.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고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은 거야.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오렌지는 여기서 일상적 사물이죠. 본질을 무시한 채 외면에만 관심을 가지면 오렌지를 먹을 수도 있어.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어.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자, 일상적인 오렌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지. 본질 탐구의 대상으로서 오렌지야. 인간이 일방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인간에게 유리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오렌지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 시각이지. 이 세상의 모든 희귀동물들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 의해서 사용된다. 근데 동물 입장에서는 좀 다를 거 아니야. 동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을 위한 도구는 아니잖아. 동물들 입장에서. 따라서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되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본질이 변질되어 버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밑줄 그어. 이게 상호작용이야. 김춘수의 꽃 2년과 3년이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뭐든지.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자, 존재의 본질 파악이 어려워.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 무의미한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지속돼. 나도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고 오렌지 역시 나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거야. 상호작용이지. 근데 서양 철학사 1000년 2000년 흘렀는데 최근의 철학 내용은 뭐야? 본질은 없어. 그냥 인간이 정한 거지. 본질 역시.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2012년에 나왔다고. 그래서 EBS 교재라든가 이렇게 철학사의 흐름도 나오면서 보면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원래가. 근데 이제 철학적인 탐구를 담고 있는 거고 마지막 년이 시상전환이야. 그러나 자, 시상전환 아주 중요해. 그러나 마지막 년.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건 초등학생도 알아. 독서 비문학에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 선택지들은 여기 그러나에서 나와. 시상전환은 그러나 한 10여 편이 넘어.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진 그림자, 동그라미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아직 당분간이야. 당분간 모르지만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시에서는 존재의 본질 파악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야. 상호작용 잘 알아두고. 얘들아, 그래서 5번에 3번이 나의 이연에 있듯이 5번에 4를 봐. 그러나 그 존재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랬는데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야.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 존재는 파괴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맞아. 첫 번째 그러나가 있어.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손을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에 맞아. 여기까지가. 대신 첫 번째 문장은 그러나 그 존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의미고. 그런데 마지막 년 그러나 시상전환에 위배돼. 보자. 우리는 고민만 할 뿐 결코 다른 사람의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X해. 이 시에서 시상전환이 중요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에서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야. 맨 마지막 문장이 틀렸어. 이해되지? 여러분들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그 책자 맨 뒤에 보면 이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자 맨 뒤에 보면 성적표가 2개가 있어. 엄청나게 놀라운 성적표들이야. 전국 수석과 전국 차석의 성적표야. 99% 아니면 100%고 다 1111이야. 근데 이때 2010년, 2009년 이때는 과탐도 4과목 다 받고 사탐도 4과목 다 봤어. 그러니까 공부량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줄어든 거야. 굳이 얘기하면.
내가 말한 여기 5번에 4번이라고 답을 유일하게 골랐고 3번으로 간 대다수 학생들을 나의 3년에서 근거를 찾아서 설득시킨 학생이 그 앞에 김유진 학생이야. 딱 거기 그 사진 봐봐. 얼굴 보면 둘 다 공부 이렇게 써져 있죠. 잘 보세요. 그 얼굴 봐봐. 김유진하고 신백섭 학생 봐봐. 전국 차석, 전국 수석 얼굴들이야. 근데 얼굴에 공부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이러한 얼굴로 바뀌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수석할 줄 몰랐지. 그냥 저 학생이 뛰어나다. 근데 철저하게 요 자세를 견지했다는 거야,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규환 선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책 뒤에 있는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반드시 찾아라. 단 자연계 학생들도 현대시도 제시문에서 끌어올 수 있잖아. 문과도 마찬가지. 제시문에서 끌어오기만 현대시를 정확하게 끌어오면 비문학, 소설 이런 건 다 끌어올 수 있어. 제시문에서 끌어오기가 가장 힘든 게 현대시야. 그래서 처음에 현대시를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현대시가 이게 가능하면 나머지는 의외로 쉽다고. 비문학은 쉬워. 독서는 더 문제가 어려워도 있으니까 제시문에. 시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시 발 아니야. 시, 발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죽어도 현대시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이러면. 시가 더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집중적으로 현대시를 진행했던 거라고. 봐. 5번에 4, 5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악할 수 있고 또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의미를 부여해서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 봐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5번에다가도 상호작용. 자, 그래서 4번이 왜곡, 불일치가 있어서 마지막 문장에 틀렸고 5번 답을 4로 할 것. 지금 어려운 문제 계속 2번 어렵고 3번 어렵고 4번 어렵고 5번 더 어렵고. 근데 1번도 어려웠어. 봐, 1번. 공통점 찾기 B형 관련 문제야. 1. 자연물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모란에 대해 친화적 태도. 모란은 나의 보람이야. 이 존재론적 문제로 인한 냉정하게 철학적인 존재의 본질 탐구는 나다야. 그런데 학생들이 2번으로 간 이유는 존재론적 문제. 모란이 존재할 때는 행복하고 모란이 없을 때는 불행하면서 슬퍼서 울면서 모란의 존재를 기다리네. 그러니까 꼭 가도 될 것 같아. 존재론적 문제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가가 냉정하게 내면 갈등이 안 돼. 외부에서 오는 갈등이야. 즉 모란이 있으면 행복해요. 모란이 지면 불행하지, 슬프지. 그러니까 내면 갈등이 아니야. 외부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쓰나 가는. 내면 갈등이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갈등이다. 자, 그리고 3번 구체적 사물을 통해 가는 모란, 나는 꽃, 다는 오렌지야. 자, 시적 대상을 포함해서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인식 100% 쓰나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인식도 나왔다고.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자, 정서, 심정, 심경, 내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60문제 이상 출제된 선택지라고. 그래서 1번 답 3번. 4.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모란이라고 하면 뭐 될 수도 있어. 가. 5. 부정적 상황에서 가로로 묶어봐. 인생에 대한 가로로 묶어. 인생에 대한 결국 뭐 인생 얘기겠지만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 있어. 7년에. 다의 7년에도 있고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 지난주에 뭐 있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일제치하야. 저문 들길이야.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이라고. 긍정적 인식이죠. 자,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인식. 신동집의 오렌지. 다의 7년. 그리고 1주차에 지난주에 했던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집어넣으면 1번 답 3번인 거 됐죠. 자, 오늘 배운 게 가장 최고 난도의 시야. 이게 엄청 어려운 시. 해설지 보고 나머지 싹 정리해. 해설지를 보면 그냥 정답 및 해설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해설지를 이거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해설지 거기 시를 딱 펴보면 너희들 내신할 때 현대시 밑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 쓰잖아. 막 촘촘하게. 수능장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 알겠지? 내신할 때 막 시 밑에다가 막 적잖아. 수능장 가서 생각 안 나. 뭘 정리하는 거냐면 해설지 봐봐. 첫째,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 첫째, 시적 상황.
둘째 함축적 의미, 셋째 정서와 태도, 넷째 표현상의 특징. 요걸 정리해야 돼. 최소한 4가지. 요게 출제가 되는 거야. 자, 영어학사인 편 7회 시적 상황,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역할, 화자의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번에서 5번까지 지금 이제 풀고 수업을 들었을 거야. 숙제는 이래. 요 매주 이렇게 나오는 부교재급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고, 이걸 잘 모으면 수능 때 가보면 거의 다 적중이 되어 있어. 거의 다. 7페이지는 실전 훈련용이야. 7페이지는 매년 수능 평가원 한 1회씩 실전 훈련. 자, 7페이지 80분 45문제 훈련을 해야 돼. 요거 80분 45문제 훈련은 꼭 시간 재서 해. 저거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저 8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하라고. 아침에 방학 때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해도 되고. 그리고 저 뒤에 정답 및 해설이 있는데, 이 정답 및 해설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메가스터디에 가면 무료 해설 강의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2시간 반 3시간 수업하는데, 요거 2주차 숙제는 무료 해설 강의가 꼭 필요할 거야. 너무 어려워서. 무료 해설 강의 듣는 방법은 맨 앞에 있어. 메가스터디 아이디가 아직도 없다 손들어. 고등학생이 없으면 좀 이상한 애들이지. 간첩이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중에 메가스터디 아이디 없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 특히 3학년 되면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여기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교육청 평가원 해설 강의를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 노량진에서 재수생들 데리고 하기는 해. 교육청이나 이런 거 평가원은 혼자 촬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아이디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무료 해설 강의를 들어도 이거 꽤 도움 많이 돼. 선생님 해설 강의 좋아. 왜 그러냐면 역대 수능 평가원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설 강의야. 심지어 N수생들 중에 독재 수생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2015 수능 11번이 해결이 안 돼. 2015 수능 B형 11번이 정답률 32% 가장 어려웠잖아. 옛날 것도 2011년 수능도 어려운 게 많아. 그래서 이 독재 수생들 야가 빠진 학생들 중에는 EBS의 모든 선생님, 메가의 다른 사이트의 모든 선생님들의 2015 수능 B형 11번만 들어. 이렇게. 인덱스 기능이 있어서 11번 누르면 해설 강의가 떠. 그것만. 근데 다 들어보고 나서 아 역시 이규환 쌤 해설 강의가 최고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왜? 역대 수능 평가원을 다 찾아서 링크를 걸어주거든. 그래서 가장 풍부한 해설 강의야.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어오는 온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런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해설 강의 대충 날림으로 안 해놨어. 3시간, 4시간 넘게 해놨어. 자세하게. 그러니까 7페이지에 실전 훈련 풀고 무료 해설 강의니까 가서 듣도록 해. 알겠지?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수능 용어 어휘가 있어. 한자성어, 속담 정리해놨어. 그래서 거기 기본 문제도 풀도록 한다. 저 뒤에 46쪽에 있어. 그리고 47쪽에 있는 게 이제 요 달력 숙제표야. 수능 마인드 세우기 갖고 있으니까 요 달력 숙제표대로 나가면 돼.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 2월에 수능 마인드 세우기 A형을 끝낼 수 있을 거야. 저 뒤로 가 48쪽. 다시 한번 강조한다. 48쪽은 1주차 해설이야. 자, 오늘 처음 온 애들 손 들어봐. 1주차 따로 해설지 안 줬거든. 여기에 있어. 1주차 해설지. 거기 복습이 생명이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기존 학생들 1주차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권씩 나가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고난도 문제들이야. 근데 B형 수준, 올해 B형 수준보다 좀 더 어렵게 공부해야 B형 가서 100점이 나오는데 1등급하고 100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100점이 나오면 스카이 경영을 가는 거야. 그냥 가볍게. 1등급이 겨우 턱걸이가 되면 스카이도 낮은 학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겨우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아래로 간다고. 100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